중학교 3학년 미래인 7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 본문의 제목은 Tales of 빌발로서 비르발 이야기입니다. 7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lbar came back with two pots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비르바는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항아리는 목이 굉장히 좁은 항아리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은 원래 Bilbar came back with two pots and their necks were really narrow 라는 두 개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느냐면 이 접속사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복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대명사로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유격인 there이 쓰여서 그 두 개의 항아리의 목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면서 연결을 해주면서 수식을 하고자 하는 형용사절로 바꾸게 된다 라고 하면 이때 and와 there를 합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whose부터 narrow까지가 하나의 관계대명사절이 되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면서 형용사절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whose는 소유격을 대신하고 또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고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7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표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주격일 때는 who나 that을 쓸 수 있고요. 목적격일 때는 who, whom, that 세 개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소유격인 경우는 whose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 주격일 때는 which나 that 그리고 목적격일 때는 which나 that, 소유격일 때는 whose와 of which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s a sister. 그는 한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Her eyes are brown. 그 여동생의 눈 색깔이 갈색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고자 접속사를 쓸 것이고 또 앞에 있는 중복되는 명사를 받아주기 위해서 소유격인 her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접속사와 소유격을 합쳐서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받아주었고요. 이 문장은 즉 He has a sister whose eyes are brown 이라고 해서 그는 눈이 갈색 눈을 가진 여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격과 목적격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The boy who is talking to Mr. Kim is my cousin 이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는 who부터 kim까지가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되고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boy를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r. Kim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저 소녀는 나의 사촌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who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는 동사 is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He lent me the book which I wanted to read 라고 하면 which부터 read까지 앞에 있는 the book이라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는 나에게 책을 한 권 빌려주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내가 읽고 싶어 했었던 책이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이 뒤에 있는 I wanted to read something 이니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그 목적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of which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whose와 of which가 어떻게 다른지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 book is thick. Its cover is blue 라고 해서 책이 두꺼운데 그 책의 표지가 파란색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때 it라는 소유격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whose를 사용을 해서 The book whose cover is blue is thick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고요. 역시 whose부터 blue까지 앞에 있는 the book을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문장은 The book is thick
The cover of the book is blue 라고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물의 소유격을 쓸 때 이 of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표지가 파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셨을 때 the book이 선행사이고요. 뒤에 of the book에서 이 the book이 중복되는 명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which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of which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소유격을 나타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The book of which the cover is blue is thick 이라고 해서 지금 of부터 blue까지가 the book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of which the 명사의 순서를 바꿔서 the 명사 of which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이 문장을 동의 표현으로 바꿔준다면 of which the 명사를 the 명사 of which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즉, the book the cover of which is blue is thick 이라는 문장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7과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가정법 과거인데요. 본문에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eet.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그에게 사탕을 주겠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렇듯 가정법을 사용할 때는 현재 사실에 반대로 가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 또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즉, 이 문장에서 나는 당신이 될 수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이라고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듯 이 가정법을 쓸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 실현 가능성, 즉 비현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과거 시를 쓰는가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시제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현재 시를 쓰기도 하고요. 과거 시를 쓰기도 하고 미래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라는 건 사실상 이제 내가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만약 조건절로 사용을 한다면 이 조건은 변하면 안 되니까 변하지 않는 단순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하잖아요. 즉 뭐 반복되는 습관이나 과학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단순 현재 시제를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미래 시제를 쓸 때는 이 미래는 사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즉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비현실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시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을 만들 때 형태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if절에 주어가 있고 동사의 과거형, 또 비동사의 경우는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또 주절의 경우도 주어 뒤에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쓰죠. 그래서 would, could 나와 있진 않지만 should나 might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고 의미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두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heard the news, he would be very glad. 그가 만약 그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매우 기뻐할 텐데 라는 뜻이죠. 현실에서는 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꿔준다면 As he doesn't hear the news, he is not very glad. 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또 하나의 문장을 더 보시면 If you study hard, you could get a better grade 라고 해서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너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현실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쳐준다면 As you don't study hard, 당신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You can get a better grade. 당신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듯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혹은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돌려 말하는, 조금 어렵게 말해서 완곡 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돌려 말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즉, 네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 문장을 사실 상대방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충고를 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면 너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잖아. 그래서 점수가 나쁜 거야 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치고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고치는 특히 이렇게 동사의 형태에 집중을 해서 또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이런 형태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문제를 많이 기계적으로 풀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을 한다면 이 문법이 가진 의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사용하는 부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if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게 되죠. 예를 들어 If I were rich, 내가 만약 부자라면 I could help all of them. 나는 그들을 다 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if를 생략을 하고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치라고 부르게 되죠. 만약 이 문장이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면 빈칸을 주는데 빈칸을 이렇게 2개밖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장을 읽어봤을 때 이게 가정법이니까 if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칸이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땐 if를 생략을 하고 동사 주어를 뒤집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과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ales of Birbar. Akbar, the third Mughal emperor, had a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 악바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무굴 제국의 3번째 황제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동격의 컴마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동사는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황제가 굉장히 많은 신하들, 그런데 어떤 신하들이냐면 현명한, 지혜로운 신하들을 그의 궁정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a number of는 many로서 많은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r. 여기서 among the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치사구로서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라자 비르발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쓰였죠. 즉 whose name was Raja Birbar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사인 man을 수식해준다 라고 보여집니다.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그는 유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그의 재빠른 재치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Thus, 따라서 그 황제는 언제나 좋아했습니다. 비르발을 그의 곁에 두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때 always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잘 위치해 있고요. like to have 라고 했을 때 like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지금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like는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이므로 like having 이라고 사용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among them 이 부분이 전치사구가 앞으로 강조가 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도치구문이 쓰인 것 그리고 메인 문법인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두 번째 문장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Sweet punishment, 달콤한 처벌.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그의 신하들의 지혜를 to test,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Akbar often asked them strange questions. 이 악바르는 종종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물었습니다. 이때 ask는 사형식 수요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간접 목적어인 them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 목적어인 strange questions가 이었죠. 만약 이때 사형식을 나는 삼형식으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접 목적어 무엇을 먼저 써주시고 이때 of라는 전치사를 쓰고 그리고 간접 목적어인 누구에게를 써주시면 됩니다. 즉, Akbar often asked strange questions of them 이라고 사용을 해주는 거죠. 이때 이 of라는 전치사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One day, 어느 날,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come up with는 생각 등이 떠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악벌,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should I do to him? 누군가가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하나 잡아당겼다. 내가 그에게, 그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신하가 얘기를 하죠. He should be punished, of course. 그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조동사 수동태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동사인 should,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 즉 처벌받다 라는 뜻인데 앞에 should라는 조동사의 의미가 더했으니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신하가 얘기합니다. Yes, punish him. 그를 처벌하세요. 라고 두 번째 신하도 거들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 쓰인 부분과 그리고 사형식 ask라는 수요동사가 쓰인 부분에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 of라는 전치사가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발 turned to 빌발. 악바르가 비르발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악발,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빌발?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라고 비르바에게 물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시제가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if절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주절이 먼저 왔죠. 그러니까 주절에는 주어가 쓰이고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인 would가 쓰이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의문문이니까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if절에는 if you were 이라고 해서 동사의 과거시제가 쓰였고 비동사는 항상 were를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즉 사실상 이 비르발이라는 신하가 황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 황자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가정법을 사용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비르발이 대답을 합니다.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eets.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그에게 사탕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시제가 쓰여서 if 그리고 주어는 I 그리고 동사가 were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I에 맞는 비동사가 was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were이 쓰였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시제 동사 원형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르바르는 신하가 황제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준 거죠. 세 번째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What is he talking about? 도대체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신하는 Bilbar's crazy. 저 사람이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if 가정법이 두 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번이 사용된 문장에서 각각의 시제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시제, 특히 id에 were이 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발, what made you say so?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느냐? 라는 문장이죠. 즉, 좀 쉽게 말하자면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때 make라는 사역동사, 오형식 사역동사가 쓰였고 목적어는 you,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인 say가 쓰였습니다. 비르발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람은 당신의 손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who pulled your hair까지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되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person을 수식을 하게 됩니다. 즉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진짜 동사는 이 must be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must는 조동사로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니까 당신의 손자, 틀림없이 당신의 손자일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어느 누구도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바르가 대답을 합니다. You are indeed correct, 빌발. 당신이 정말로 확실히 맞다 라는 말입니다. I'm so glad to have someone as white as you near me. 나는 정말로 기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곁에 두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너와 같이 현명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어서 기쁘다 라는 말이겠죠. 일단 여기에서 I'm so glad to have의 to have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감정의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glad가 감정 형용사니까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또 as, wise, as라고 하면은 우리가 as 원급 비교로서 as와 as 사이에 지금 형용사 wise의 원형을 써주었죠. 즉 당신만큼 현명한 누군가를 내 곁에 두어서 기쁘다 라는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오형식이 사용되었고 특히 사역동사의 경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장에서 메인 문법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마지막 문장에서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감정의 원인이 쓰인 것 같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A pot full of wisdom. 한 항아리의 지혜라는 뜻이죠. One day, 어느 날, the king of Persia sent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요청과 함께 이 신하를 보냈죠. Persian official, 페르시아의 신하가 말합니다. I heard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heard 뒤에는 명사절 접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서 즉 당신의 나라에 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ve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요청을 받았냐면 나의 왕에게 요청을 받았죠. 무엇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냐면 to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그에게 이때 그는 앞에서 말한 왕입니다. 나의 왕에게 이 한 항아리의 지혜를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문법 사항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오형식 현재 완료 수동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 문장을 능동태로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왕이 has asked니까 계속 요청을 해왔던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to bring, 가져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목적어인 내가 지금 주어 자리로 올라오면서 me가 I로 바뀌겠죠. 그래서 I has asked가 have been asked,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청을 받아왔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by 플러스 행위자가 my king이 들어와서 by my king이라는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투부정사가 그대로 뒤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내가 가져오라고 요청을 받았다. 나의 왕에 의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냐면 나의 왕에게 한 항아리의 지혜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때 bring 역시도 사형식 수요동사로서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 즉 그에게 한 항아리의 지혜를 가져오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사명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직접 목적어 a pot full of wisdom을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to him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문장이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That makes no sense.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때 make sense는 타당하다, 말이 되다 라는 뜻인데 앞에 no가 붙었습니다. How can you put wisdom in a pot?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라는 것을 항아리 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이 세 번째 문장이 오형식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여서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법적인 사항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동사인 bring이 사형식 수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를 2개 가져오는 부분, 혹시나 이 부분이 사명식으로 전환될 때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kbar, can you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Birbal? 비르발, 당신이 그에게 한 항아리의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황제가 물어보죠. 이때 역시 bring이 사형식 수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간접 목적어 him, 그에게, 직접 목적어 a pot full of wisdom, 한 항아리의 지혜를 가져다 주다 라는 말이죠. 역시 사명식으로 전환했을 때 직접 목적어인 a pot full of wisdom을 먼저 쓰고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다음 간접 목적어인 그에게 라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의 힘은 앞서서 말한 그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비르발이 대답을 합니다. It won't be a problem.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당신이 몇 주간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Persian official이 Of course, 물론입니다.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as에서 원급 비교가 다시 한번 쓰였고요. much time이라고 해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few weeks later, Bill Barr came back with 2 pots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몇 주가 지난 후에 비르발이 돌아옵니다. 2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이 2개의 항아리의 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whose부터 narrow까지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저를 이끌고 앞에 있는 2개의 항아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그 항아리의 목이 굉장히 좁은 그러한 2개의 항아리를 가져왔다라는 문장이 될 거고요.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and their necks were really narrow 라고 해서 접속사와 소유격이 합쳐져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이때 whose부터 narrow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그는 그 중에 하나를 누구에게 제공했냐면 이 페르시아의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이 offer이라는 동사도 역시 사형식 수요 동사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인 무엇을 즉 한 개의 항아리를 to 누구에게 주었냐면 페르시아의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사명식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르발이 얘기를 하죠. You can take this pot of wisdom to your king. 당신은 이 지혜의 항아리를 당신의 왕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o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제발 그에게 요청을 해주세요. 이 항아리를 to us, 우리에게 to return, 돌려달라고 말을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이때 ask가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어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어하라고 요청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때 힘은 당신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되겠죠. 왕에게 이 항아리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말해주세요. 요청을 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하면은 그가 이것에서 이 항아리에서 지혜를 꺼낸 후에 이 항아리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비르발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The pot is very precious. 이 항아리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그래서 제발 조심해 주세요. 그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때 투부정사의 앞에 부정인 not이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e only have 2 pots of wisdom. 우리는 오직 2개의 지혜의 항아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메인 문법인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시어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Persian official 하면은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your king 하면은 페르시아의 왕이 될 거고요. 그리고 him 하면은 이때도 페르시아의 왕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he 역시도 페르시아의 왕이 지혜를 꺼낸 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페이지에서 더 이상 페르시아의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을 한다면 충분히 5개 정도의 지시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문제를 예측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became speechless. 페르시아의 신하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become이 이형식 상태 변화 동사로서 뒤에 형용사를 갖고 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peechless는 말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He thanked Bilbar and left for his country. 그는 비르바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leave for이라는 표현이 쓰였고 과거 시제로 쓰였는데요. leave for은 어디로 떠나다입니다. 즉 그의 나라로 간 거죠. 그런데 leave from이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떠나다이니까 출발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때 for이 쓰였는지 from이 쓰였는지 전치사의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Persian official, 페르시아 신하가 말합니다.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de as Bilbar in our country.
우리의 나라에도 비르발처럼 현명한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납니다. 이때 가정법 과거 시제가 다시 한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절이 먼저 오니까 주어, 조동사의 과거 시제, 동사 원형, 그리고 if가 오고 지금 if절에는 비동사가 were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어가 a man이기는 하지만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나라에는, 페르시아에는 비르발처럼 현명한 사람이 없지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는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 man as wise as 비르발이라고 하면 비르발만큼이나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as 형용사의 원형이 쓰인 원급 비교가 사용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이렇듯 페르시아의 신하가 떠난 후에 Akbar asked Birbal what was inside the pot. 이 악바르 황제가 묻습니다. 비르바에게 도대체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ask는 역시 사용식 수요 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즉 비르바에게 무엇을 물었다. What was inside the pot? 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건데 이때의 직접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죠. 즉 의문사, 그런데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로서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오는 어순의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Birbal, here is the other pot. 지금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페르시아의 신하에게 주었고 나머지 하나이니까 the other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나머지 하나의 항아리가 여기 있습니다. You can see for yourself. 당신이 직접, 폐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세 번째 문장에서 가정법 과거 시제가 사용된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네 번째 문장에서 사형식 수요 동사가 쓰인 것,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어순에 주의하는 거 필요해 보입니다. Akbar looked inside the other pot and found a pumpkin just as big as the pot. 악바르는 남은 하나의 항아리를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호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호박이 just as big as the pot이니까 이 항아리만큼이나 꽉 맞게 큰 그러한 호박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as big as the pot 이라고 하면 항아리만큼이나 큰 펌킨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Akbar, I see. 알겠다.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이 호박은 꺼내어질 수 없구나. Without breaking the pot. 이 항아리를 깨지 않고는 꺼낼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말입니다. 이때 can't be taken out은 조동사의 수동태로서 조동사 can이 쓰였고 부정인 not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즉 꺼내어질 수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without breaking에서 without 뒤에는 동명사가 붙으니까 뭐뭐 하지 않고, 즉 이 항아리를 깨지 않고는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How did you do it?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비르발이 대답을 하죠. I put the pots over pumpkin flowers and waited until the pumpkins grew as big as the pot. 저는 이 항아리들을 호박꽃 위에 덮어놓았습니다. and 그리고 기다렸죠.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이 호박들이 그 항아리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역시 as big as the pot 이 부분이 뭐뭐만큼 뭐뭐한 as에서 원급 비교로 사용이 되었고요. 왕이 얘기를 합니다. 하하하, this certainly is a pot full of wisdom. 이것이 확실히 아주 분명하게 한 항아리의 지혜로구나 라고 황제가 대답을 하면서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과에서는 인도의 현자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실제로 악바르는 인도 무굴 제국을 이끈 성군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비르발은 지혜를 갖춘 당시의 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자면 일단 첫 번째 주요 문법 사항이었던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것, 그리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해준다는 것 정도이고요. 또 소유격을 정리하시면서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주격 관계대명사나 아니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도 복습을 하는 부분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가정법 과거 시제의 경우는 현재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고 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심화 문법을 함께 공부를 한다면 IUC 가정법이나 SAF 가정법, 또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미래엔 7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